신카이 마코토는 남녀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무척 좋아하는 감독입니다. 그가 그리는 사랑의 모습은 애틋하고 아름답지만 미성숙하고 불안하여 언젠가 현실의 벽에 부딪혀 깨지고 말죠. 대표적인 예로 그의 작품인 초속 5cm에서 아카리와 타카키는 서로 떨어진 절대적 거리로 인해 마음이 소원해졌고 그 틈을 그들은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SF적 요소로 인해 비현실성이 더해졌지만 구름의 저편, 약속의 장소에서 또한 사유리와 히로키가 어릴 적 감정을 유지하지 못한 채 어른이 되어 서로의 마음을 저버린다는 점에서 맥락은 같았죠. 신카이 마코토가 사랑을 그리는 이러한 방법은 보는 이로 하여금 답답하고 가슴 시리게 만들지만 그가 연출하는 영화들은 왠지 모르게 관객들이 공감하게끔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에 이러한 마성이 있는 이유가 그가 표현하는 사랑이 소년소녀가 어른이 되는 그 과도기에 걸친 사랑을 얘기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어른이 됩니다. 좋든 싫든 시간은 흐르고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바뀌기 마련이죠. 감성적이었던 시선과 행동은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바뀌기 마련이고 더 큰 도약을 위한 도전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택하기 쉬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사랑 앞에 우리의 태도 또한 바뀌기 마련이죠. 우리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해버린 태도를 가진 인물들에게 씁쓸해하면서도 공감하는 이유는 우리도 사랑 앞에 한없이 감성적이었고 순수했지만 변해버렸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2013년 개봉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언어의 정원은 이러한 맥락에서 참 묘한 영화입니다. 타 작품들과 비교하자면 시간에 따른 인물의 심경 변화를 통해 공감을 자아내지도 않고 그렇다고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최고 대표작인 너의 이름은과 날씨의 아이처럼 크고 다양한 사건을 전개해 오락영화로서 재미를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애초에 언어의 정원은 러닝타임이 46분으로 굉장히 짧은 축에 속합니다. 기존 작품들처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절한 개연성과 인물들의 밀도 있는 관계를 바탕으로 감정선을 터뜨리는 일은 애시당초 쉽지 않은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언어의 정원이 주는 서정성은 이야기 구조가 짧고 단순하며 극적이지 않음에도 타 작품들과 비교해 뒤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전부터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장점 중 하나인 작가 실력이 전작들에 비해 더욱 발전해서일 수도 있고 순수 문학 작품의 플롯과 분위기를 닮은 본 작품이 주는 안정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어의 정원이 뛰어난 서정성을 가진 작품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앞서 말씀드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감정의 소중함을 기존 작품과는 이질적인 관계를 통해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언어의 정원의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화의 대부분은 15살 고등학생인 타카오의 일상을 조명하며 전개됩니다. 타카오는 나이에 맞지 않게 굉장히 어른스러운 고등학생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는 젊은 남자친구와 가출을 일삼고 형은 하루빨리 독립을 준비하지만 그는 불평 없이 집안일을 도맡아 할 뿐만 아니라 구두장인이라는 장래의 꿈을 향해 분주히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죠. 여타 다른 영화나 드라마 혹은 만화의 사춘기 시절 주인공들의 모습과는 사뭇 대조됩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사춘기 청소년기를 대표하는 감정은 무모함과 불만이며 이는 대부분 일탈 행위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범람하는 학원물들만을 살펴봐도 범생이 학생이 모종의 이유로 일탈을 저질러 기존의 시스템에 저항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뻔한 클리셰죠. 타카오는 이러한 측면에서 아이이지만 어른이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이라 생각됩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선생님들은 없고 세상에 대한 반발심이 가득하겠지만 본분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타카오는 버티고 있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그만두고 싶은 학교를 비오는 날 1교시만 무단 외출하는 이유는 일종의 타협인 셈이죠. 그는 남모르게 자신의 꿈을 지키며 외롭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타카오는 매일 들려 구두 디자인 연습을 하던 정자에서 유키노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유키노와 타카오는 서로 같은 학교의 학생과 교사이지만 유키노는 타카오의 전담 교사가 아니기 때문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죠. 타카오는 유키노를 어렴풋이 기억해 만난 적이 있지 않냐 묻고 유키노는 타카오의 교복을 보고 직접적인 대답 대신 단가를 읊습니다. 合ってるかも。鳴神の少しとよみて差し曇り雨も降らんか君をとどめ。
유키노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중인 사람입니다. 남학생의 고백을 받은 유키노에게 질투를 느낀 여학생이 뿌린 연문 때문 일을 그만두고 충격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유키노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작품에 처음 등장시킨 유형의 여주인공입니다. 신카이 마코토가 그린 세상의 여주인공은 어떠한 이유로든 남주인공의 도움을 받지만 그 이유는 모두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히로인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너의 이름은의 경우에서는 운석 충돌을 막기 위해 타키가 고군분투하였고 날씨의 아이에서는 산재물이 될 히나를 호다카가 구해주었죠. 하지만 이번 언어의 정원에서의 유키노가 가진 문제는 그녀의 내부에 있습니다. 아끼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한 그녀는 자신이 사회에서 홀로 제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며 사회활동을 중단한 상태인 거죠. 유키노의 내부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사용한 장치는 맥주와 초콜릿입니다. 그녀는 스트레스로 인해 알코올과 초콜릿 이외에는 맛 또한 잘 느끼지 못할 정도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어 그 심각성을 관객에게 전달해주죠. 더욱이 초콜릿은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며 맥주는 어른만이 먹는 음료이므로 두 음식의 맛만을 느낄 수 있는 유키노는 성장하지 못한 채 내적으로 어른과 아이, 중간 사이에 걸쳐있는 상태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 타카오와 유키노는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비가 오는 날이면 정자에서 서로를 만납니다. 영화의 타카오와 유키노의 만남을 그리며 서로의 위로가 되어주는 이 부분은 둘의 관계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는 중요한 부분임에도 압축되어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언어의 정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함축적인 영화입니다.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없는 본 영화의 특성 때문 언어의 정원은 과감한 생략을 시도합니다. 여타 작품처럼 인물들이 각자의 사연을 대화를 통해 주고받으며 서로를 이해하는 장면을 지운 것이죠. 대신 영화는 유키노와 타카오가 서로 비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는지를 보여주는 장면, 또 정자에서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지 보여주는 장면, 유키노의 미각이 타카오가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에 입을 대며 서서히 회복되어가는 장면 등을 감독 특유의 아름다운 작화와 높은 수준의 교차 편집을 이용해 관객들에게 전해줍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언어의 정원을 제작하며 염두에 둔 점을 연인이라는 관계 이전에 사랑이라는 감정 그 자체를 다루고 싶다고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신분적 제약, 집안의 차이로 서로의 마음을 접는 남녀의 이야기는 픽션에서뿐 아니라 현실에서 또한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사랑은 이제 좋아하는 감정 이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짝이 될 사람의 능력, 나이, 평판 등 더 이상 사랑은 감정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생각이 들 정도죠. 유키노가 학생과의 연문 때문 겪는 트라우마를 고려한다면 타카오는 유키노에게 있어 더욱 꺼려지는 대상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키노는 전 남자친구에게 공원에서 가끔씩 만나는 인물이 할머니라고 거짓말을 칠 정도로 타카오를 깊이 생각하고 있죠. 언어의 정원은 현대사회에서 순수한 감정이었던 사랑이 이해관계로 바뀌어버린 오늘날을 안타까워합니다. 영화는 어쩌면 사제지간인 유키노와 타카오의 순수하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여주며 우리가 금기라 여기는 것들이 허울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제외한 감정과 느낌, 그 자체로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鳴神の少しとよみて降らずとも我は止まらんいもしとどめばそう、それが正解。私が最初に君に言った歌の返し歌。雨が降ったら君はここにとどまってくれるだろうか。そういう歌に対して雨なんか降らなくてもここにいるよって答えてる。万葉集教科書に載ってました。 하지만 언어의 정원은 현실의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유키노는 끝내 자신의 마음을 밝힌 타카오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죠. 두 사람은 서로가 같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유키노는 결국 어른이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유키노는 감정 이전에 감당해야 할 것이 많았고 타카오를 위해서도 자신만은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여러 정황을 따져보고 감정을 죽이는 일은 정말 이성적이고 어른스러운 일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입니다. 타카오는 유키노에게 실망한 채 도망치듯 비를 피하던 유키노의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유키노는 할 말이 남아있는지 타카오를 쫓아가고 그런 유키노에게 타카오는 공원에서 자신이 그녀와 나눴던 대화들과 감정은 모두 위선이었냐고 소리치죠. 유키노는 타카오의 말을 듣고 미안함, 고마움, 아쉬움 등 북박 차오른 감정을 이기지 못한 채 그녀가 타카오를 만나기 전 혼자서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는지를 고백합니다. 유키노는 타카오에게 구원받았다며 진심을 토해내고 둘은 적어도 공원에서 서로에게 느꼈던 감정이 진심이었음을 확인한 거죠. 유키노는 타카오와 아주 멀리 떨어진 그녀의 고향 근처 학교로 가게 되고
둘은 편지로 가끔 소식을 확인합니다. 저는 이 결말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영화의 주제인 순간적인 감정의 소중함이 연인이라는 구체적인 관계가 되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를 긍정하는 유키노와 타카오를 통해 잘 표현되어 사정적인 여운을 남기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높은 완성도와 앞서 말씀드린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정원에는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존재합니다. 인물 관계가 유키노와 타카오 둘이 전부라고 말할 정도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경에 관한 분석이 주를 이룰 뿐 나머지 설정을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거나 스토리 자체를 따져봤을 때 전반적으로 어디서 들어봤을 법할 정도로 평이하다는 게 바로 그것이죠. 역동적인 전개를 기대하는 관객에게 언어의 정원은 굉장히 단순하며 재미없는 작품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언어의 정원은 연출력과 영상미만으로도 충분히 볼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 생각하며 작품에 몰입하였을 때 엔딩 후 남는 여운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작품 중 단연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오는 날 한없이 센치해지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영화 언어의 정원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